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오늘은 왜 봄이 오면 바람이 많이 불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봄이 오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봄이 오면 바람이 부는데 이게 자연의 특별한 섭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봄이 되면 왜 바람이 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많은 자연의 섭리를 알고 배우면서 도움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겨울 동안 내내 모든 나무들과 초목들은 겨울 지나가는 동안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들이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활동해서 나무들이 제 기능을, 즉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있다가 나무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나무들을 깨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바람이 많이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그동안 가만히 있어 잠자고 있던 모든 나무들을 다 깨우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봄이면 운동하지 않고 나무들이 바로 꽃과 이파리를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봄이 되면 나무들을 전부 운동시키고 깨우기 위해서 많은 세찬 바람을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천 초목들이 마구마구 바람을 불어서 모든 나무들을 다 깨웁니다. 깨워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봄이 왔으니 이제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모든 자연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면 바람을 많이 불어서 나무들을 깨우는 작업이 바로 바람을 많이 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들이 한 곳에 오래 가만히 있으면 있다가 바로 뛰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 한 곳에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 한동안 온몸에 기지개를 피면서 발을 쭉쭉 늘려주고 몸을 다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제스처를 취합니다. 개들이 오랫동안 있다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개들이 잠을 잤다가 일어날 때도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들은 긴 잠을 자고 한참 잠을 자면 바로 깨고 나서 몸 전체를 쫙쫙 기지개를 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들도 겨울을 지나면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위에 줄기나무로 이어지는 동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로 이 나무들을 다시 깨워서 이파리와 꽃과 열매와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을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마구마구 바람을 불어서 운동을 시켜서 나무들을 막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이리저리 세차게 움직이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물 동화작용, 미네랄 성분들이 주로 나무의 기둥을 타고 쭉 위로 올라가서 가지와 이파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봄이 되면 역시 이제 간혹 적절한 때에 맞춰서 비가 옵니다. 이 비 내리는 것이 여름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알맞게 적절한 양을 내리는 것입니다. 적절한 양의 비 내리는 것과 아울러서 바람을 세차게 불어서 모든 나무들을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나무들이 자기의 일을, 어떤 나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봄이 돼서 움직이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 과일, 꽃을 맺려면 이 나무들이 필요한 영양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나는 동안 모든 영양소가 물론 땅으로 다 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전의 해에 모든 영양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땅속에는 미네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바다에 있는 모든 소금 기운과 미네랄을 많이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 속에 가두어서 가지고 와서 모든 산천초목에 모두 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천초목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바다에 들어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나무들이 드디어 생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무들이 이 소금 기운이 없으면 나무들이 정상적인 탄소 중화작용, 정상적인 나무들이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나무들이 반드시 소금과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차게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깨워서 나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무들에게 소금을 마구마구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일정하게 매 해년마다 바람을 세차게 불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소금 기운을 온 세상에 다 뿌려주기 위해서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봄이 되면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도리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렇게 농사를 지을 때도 땅속에 미네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각종 적절한 비가 내리면서 그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속에 있는 모든 소금 기운을 뿌려줘서 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자연의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이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땅심이라고도 합니다. 땅속에는 많은 미네랄이 있어야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모든 과일, 작물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야채들이. 그 작물들이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은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전체 약 4% 정도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 미네랄이 뭐냐면 칼슘, 칼륨, 일, 철, 마그네슘, 요오드, 각종 모든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등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작물에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에는 이와 같이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이 사람 몸속에도 있는데 이 미네랄 양이 부족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대사작용, 항균작용, 혈액작용, 면역작용 모든 기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반드시 4% 정도의 기본 미네랄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도 농사에도 많은 미네랄이 풍부히 있어야 우리가 먹는 모든 농산물 그 속에는 충분한 미네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칩니다.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섭리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또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면서 번개를 치는데 이 번개 치는 아주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소금을 날라다 뿌려져서 모든 농작물, 그
그다음에 산천초목들이 이제 푸른 잎을 열리면서 맺히면서 모든 동식물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모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들 중에서도 반드시 질소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야채들도 다 질소가 있어야 땅속에서 정상적으로 농작물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 중에 우리가 흔히 호흡하는 산소는 질소 플러스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속에는 질소 69%, 산소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 분자는 질소 플러스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식물이 필요한데 그냥 떨어지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 분자, 질소 미네랄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여름철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개를 쳐서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 그 산소 속에, 공기 속에 붙어 있는 질소와 산소 분자를 떼내서 모든 동식물들에게 뿌려줘서 그 동식물들이, 과일들, 야채들이 모두 먹고 살 수 있는 미네랄을 공급받는 게 바로 태풍이 불면서 번개를 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풍을 치고 번개를 치지 않으면 공기 중에 있는 이 떠있는 질소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질소를 떨어뜨려서 모든 미네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떠있는 질소 분자를 나눠 띄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개를 강력하게 쳐서 번개를 이용해서 이 산소에 붙어있는 질소를 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질소를, 즉 질소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농작물 속에 미네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농부들이 쓰는 비료가 있는데 바로 이 질소 비료라는 것입니다. 이 질소 비료는 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인 것입니다. 이 질소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는 반드시 질소 비료라는 것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40년대, 50년대 이전에는 비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땅에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매우 적었는데 이 화학 공업이 발달하면서 공기 중에 떠있는 질소 분자를 잡아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서 오늘날 드디어 농사가 풍부해서 먹거리가 풍성해진 이유가 바로 이 근대화 공업이 발전하면서 공기 중에 떠있는 이 질소를 잡아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질소 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질소 비료 공장에서는 공기 중에 떠 있는 질소를 잡아서 비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 여기 세계 여기저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그 인근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그 화산 폭발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는 농사가, 각종 과일 농사든 모든 농사가 매우 잘 됩니다. 즉 따로 비료나 화학 비료, 기타 모든 비료를 주지 않고도 농사들이 매우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화산 폭발을 일으키면서 땅속에 들어있는 모든 유기화학물, 미네랄이 온 그 근처에 뿌려주면서 그 땅이 새카맣게 쌓입니다. 그 쌓인 속에는 정말로 양질의 아주 좋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후에
그쪽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농작물은 매우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화산 폭발을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매우 유익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 폭발 지역에서는 모든 농작물이 잘 되기 때문에 따로 비료를 주거나 따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심으면 과일이든 열매든 야채든 풍부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는 비료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시골에서 산에 있는 모든 나뭇잎, 그 다음에 들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베어서 일정하게 쌓아서 퇴비를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 퇴비를 이용해서 모든 농사를 예전에는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농사도 최근에는 변형돼서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어떤 변을 가지고 그런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사를 지을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세상은 다 미네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도 이 미네랄이 없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 속에 충분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속에 적당한 미네랄이 잘 공급이 되면 우리 몸속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역 기능, 그 다음에 대사 기능, 혈액순환 기능, 각 장기의 기능들이 모두 잘 작용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4%밖에 필요하지 않은 그 모든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 마그네슘을 찾아 먹습니다. 또 너무너무 과로하고 피로하면 그게 부족한 것이 비타민이다 해서 비타민을 찾아 먹습니다. 또 몸속에 뼈를 만드는 원료가 필요하다 해서 칼슘을 또 찾아 먹습니다. 이처럼 또 면역작용을 강력하기 위해서는 황성분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가지 황성분을 또 우리가 제제해서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속에는 각양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 거고 골고루 먹지 아니하는 사람의 속에는 질병의 건강함이 척도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을 정말 골고루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왜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일정하게 봄이 되면 비가 적절히 오면서 계속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자연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순환하면서 모든 자연과 사람과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 아름다운 섭리와 자연의 이 모든 것에 늘 감사하고 천지자연의 에너지에 순환하고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터득해서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모든 질병을 다스릴 때 미네랄 부분을 많이 다스립니다. 이 미네랄이 어떻게 부족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면역을 지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스스로 건강을 노력해서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만 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많이 공부를 해서 스스로 터득해서 나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지켰으면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